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DSBA 연구실 트랜스포머 서베이 스터디의 추가 세션인 컴플렉시티, 파라메터, 그리고 스케일링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가 세션의 경우에는 본 서베이 페이퍼에는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지 않지만 여러 번 언급이 되는 컴플렉시티와 파라메터, 그리고 조금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스케일링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의 김명섭입니다. 우선적으로 획렬 연산과 컴플렉시티 그리고 파라미터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산의 경우에는 제가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은 영상에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왼쪽에 2x3 매트릭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트릭스랑 3x1의 매트릭스를 곱한다고 할 때 이 연산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 같이. 그래서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행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4 곱하기 1, 5 곱하기 2, 6 곱하기 3을 해서 두 번째 행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x 1의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고 이 2x 1의 매트릭스의 각 엘러먼트 한 번당 여기 중간에 공유하는 차원의 크기만큼 연산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x3 곱하기 3x1의 매트릭스 전체에서 곱셈 연산이 몇 번 일어났는지를 세게 되면은 여기 각 엘러먼트의 숫자인 2x1 각각마다 3번의 곱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 곱셈만 셌을 때 2 곱하기 3 곱하기 1 해서 총 6번의 곱셈 연산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2x 3, 3x 1의 곱셈 연산입니다. 이때 가운데 두 개는 항상 맞아야지만 연산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중복되는 것 중에 하나를 지우고 2 곱하기 3 곱하기 1과 같이 쓰게 되면은 총 곱셈의 개수와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컴플렉시티 연산에 지금 덧셈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데 제가 여러 번 계산을 해봤을 때 덧셈을 이제 넣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논문들에서 계산하는 결과와 동일한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원인을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혹시 이 이유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역시 이제 댓글로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더바가 끄어지고 이렇게 조금 음영 처리가 된 매트릭스들이 있는데 제가 러너블 파라메터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3x 1 사이즈의 매트릭스는 현재 러너블 파라메터라고 할 때 전체 이 연산에서 러너블 파라메터의 개수는 3x 1의 엘러먼트의 개수와 동일합니다. 3 곱하기 1개, 3개가 총 파라메터의 개수가 될 것이고요.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는 6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면밀히 기억을 해주시고 뒷부분을 들어주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장표의 경우에는 멀티에드 셀프 어텐션의 연산을 전체를 표시를 한 장표입니다. 혹시 이 장표가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앞쪽에 있는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인풋이 들어와서 쿼리와 키와 밸류로 사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쿼리 매트릭스, 키 매트릭스, 밸류 매트릭스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셀프 어텐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쿼리와 키의 내적을 구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그 다음에 그것을 스케일링 팩터로 나눠주게 되고 소프트맥스를 취하게 되면은 업텐션 웨이트 매트릭스를 얻게 됩니다. 거기에 밸류를 곱해주게 되면은 업텐션 밸류 매트릭스를 얻게 되고 그 업텐션 밸류 매트릭스를 모든 헤드에 대해서 컨캣을 하게 되면은 멀티 헤드 아웃풋을 얻게 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아웃풋 차원으로 사용을 시켜줘서 아웃풋을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아래의 노테이션을 보시면은 제가 인풋을 i로 표현을 하고 o를 아웃풋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QKV가 각각 쿼리키 밸류를 의미하고요. W가 붙은 것들이 러너블 파라미터입니다. WQ, WK, WV, WO입니다. N은 시퀀스 렌스를 의미합니다. 원본 트랜스포머 논문에서는 512,
값을 사용하고 있고요. D는 input dimension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는 input과 아웃풋의 디멘전입니다. 항상 트랜스포머에서는 어떠한 모듈을 거칠 때 인풋과 아웃풋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i와 5의 디멘전은 동일합니다. 원본 트랜스포머에서는 512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h는 헤드의 개수를 의미하고 트랜스포머 논문에서는 8개 헤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멀티 헤드라고 적힌 여기 부분인데요. 멀티 헤드는 obtention value 매트릭스를 컨캐트를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인풋과 쿼리키 밸류 각각에 대해서 매트릭스의 차원을 표시를 했고 멀티 헤드, 아웃풋 마찬가지로 차원을 표시를 했습니다. 인풋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 랭스와 인풋 디멘전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쿼리의 경우에는 시퀀스 랭스는 그대로 갖고 있고 각 토큰에 대해서 시퀀스 랭스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풋 디멘전을 헤드의 개수만큼 나눠준 차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키도 마찬가지, 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n by d 매트릭스를 n by h분의 d 매트릭스로 전환하는 웨이트 매트릭스의 크기는 d by h분의 d가 됩니다. 그래서 wq가 d by h분의 d 크기를 갖고 있고요. wk, wv 마찬가지로 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쿼리 매트릭스는 n by h분의 d이고요. 키의 트랜스포즈가 h분의 d by n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이너 프로덕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스케일링 팩터와 소프트맥스는 연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행렬 연산만을 표현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로 n by n 매트릭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밸류의 크기는 n분의 n by h분의 d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 자체가 n by h분의 d 크기를 갖고 있고 이 연산은 헤드의 개수인 h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 또한 h개가 나오게 되는데 그 h개의 결과를 컨캣을 하게 되면은 차원이 n by d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 차원 역시 n by d이기 때문에 아웃풋으로 사용되는 이 러너블 매트릭스의 차원의 경우에는 d by d 매트릭스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그림을 바탕으로 오른쪽 위에 계산된 셀프 어텐션의 컴플렉시티와 파라미터를 구하는 것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과정에서 모든 연산은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쿼리 프로젝션은 i에다가 인풋이었습니다. i와 wq를 곱하게 되고 그러면 차원은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맨 앞에서 이러한 경우에 컴플렉시티를 계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중복되는 값 하나를 지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이 두 개가 중복이 되어야지 행렬 연산이 가능하고 중복되는 값 하나를 지우게 되면은 토탈 연산은 컴플렉시티는 n 곱하기 d 곱하기 h분의 d번 일어나게 되어서 h분의 nd 제곱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키 프로젝션의 경우에는 똑같은 연산입니다. i를 weight k에 곱하게 되고 그러면 연산은 n 곱하기 d, n by d 매트릭스와 d by h분의 d 매트릭스의 연산이 되고 이 연산의 경우에는 n 곱하기 d 곱하기 h분의 d만큼 컴플렉시티를 갖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h분의 nd 제곱의 컴플렉시티를 갖고 있고요. 밸류 프로젝션 역시 똑같은 계산입니다. n by d 매트릭스와 d by h분의 d 매트릭스의 연산이고 n 곱하기 d 곱하기 h분의 d 해서 h분의 nd 제곱만큼의 컴플렉시티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셀프 어텐션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프트맥스와 스케일링은 연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행렬 연산만에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셀프 어텐션에 포함된 두 가지 연산을 합쳐서 이 값들을 도출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쿼리와 키 트랜스포즈를 곱한 뒤에 스케일링 팩터로 나누어주는 값을 A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이 A를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소프트맥스를 걸어줘서 확률 값으로 변환을 해주게 되면은 어텐션 웨이트 매트릭스, 그 다음 밸류 값을 곱하면은 어텐션 밸류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Q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n by h분의 d 크기를 갖고 있고요. K 트랜스포즈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h분의 d by n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값 하나를 지우게 되면은 n이 제곱, 그 다음에 h분의 d 해서 h분의 n제곱 d만큼의 컴플렉시티를 업텐션 스코어를 계산할 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텐션 밸류의 경우에는 소프트맥스는 연산에 포함하지 않고 a 곱하기 v만 계산을 해보면은 a 매트릭스가 n by n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v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n by h분의 d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간 중복되는 값을 하나 지우게 되면은 h분의 n제곱 d만큼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고 셀프 어텐션을 구성하는 두 가지 연산의 합이 총 셀프 어텐션의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가 됩니다. 그래서 h분의 n제곱 d 더하기 h분의 n제곱 d 토탈 h분의 2n제곱 d만큼의 연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의 과정은 헤드의 개수만큼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헤드를 컨캣을 해서 멀티 헤드를 만든 뒤에 아웃풋 프로젝션을 하는 연산은 m by d 곱하기 d by d 매트릭스의 연산입니다. 그래서 총 nd 제곱만큼의 컴플렉시티를 갖고 여기에 등장한 모든 컴플렉시티가 분모가 h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h를 곱해주어서 없애주게 되면은 쿼리 프로젝션, 키 프로젝션, 밸류 프로젝션 각각이 nd 제곱만큼의 컴플렉시를 갖고 셀프 어텐션 전체 연산이 2n제곱 d만큼의 연산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의 전체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는 4nd 제곱 플러스 2n제곱 d만큼을 가지게 되고 비고 노테이션으로 표기를 해서 개수를 생략하게 되면은 nd 제곱 플러스 n제곱 d만큼의 연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값이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의 전체 값인데 이게 요 값이랑은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만 따로 떼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셀프 어텐션에 h를 곱해주게 되면은 2nd 제곱이 되고 비고 노테이션을 표기를 하게 되면은 n제곱 d인데 요 값이 이 값이랑 동일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는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멀티 헤드 연산이 아니라 이 셀프 어텐션 과정만이 비교 대상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넘버 오브 파라메터의 경우에는 지금 음영 처리된 매트릭스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각 매트릭스의 크기가 d by h분의 d가 qkv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파라메터의 개수가 h분의 d 제곱입니다. 근데 그게 h에 존재하니까 h분의 d 제곱개의 파라메터가 각각 존재하게 되는데 그거를 h를 곱해줘서 h만큼 존재하니까 d 제곱이 쿼리 키 밸류에 대해서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웃풋 프로젝션에서 d 제곱만큼의 크기를 갖는 파라메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토탈 파라메터가 4d 제곱개 존재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셀프 어텐션을 제외하고 또 하나의 트랜스포머 모듈을 구성하는 포지션 와이즈드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의 컴플렉시티와 파라미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노테이션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풋을 i라고 표현할 것이고 히든을 h로, 그 다음 아웃풋을 o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 w1과 w2가 러너블 파라미터이고요. 시퀀스 랭스를 n으로, 인풋 디멘전을 d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듈의 경우에는 전부 다 인풋과 아웃풋 차원이 동일합니다. m by d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원본 논문의 경우에는 이 d 차원을 4d 차원으로 확장한 다음에 다시 d 차원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토탈 컴플렉시티는 이제 5nd 제곱 그리고 파라메터는 8d 제곱인데 어떻게 해서 이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풋은 동일하게 시퀀스 랭스 곱하기 인풋 디멘전인 m by 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히든은 m by 4d, 그 다음 아웃풋은 m by 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풋 m by d 차원 행렬을 히든 m by 4d 차원으로 변환하기 위한 첫 번째 파라미터는 d by 4d 차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d 차원을 d 차원으로 변환하는 두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는 4d by d의 크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행렬 연산으로 보시면 왼쪽 그림과 같고요. 오른쪽 그림으로 이해하셔도 무관합니다. 인풋인 이제 벡터 하나를 표현한 겁니다. 토큰에 대한 임베딩입니다. 레프레젠테이션. 그래서 1 D 차원의 레프레젠테이션을 1 4D 차원으로 변환을 하고 그 다음 다시 1 D 차원으로 변환을 하는 것을 똑같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n개의 시퀀스 랭스를 구성하는 n개의 토큰의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둘은 동일한 연산이고요. 표현 방식만 좀 다릅니다. 그러면은 인풋을 히든으로 변환하는 연산을 보시면은 i 곱하기 w1 매트릭스를 h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크기가 n by d 곱하기 d by 4d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중간에 중복되는 것을 제외를 하면은 n 곱하기 d 곱하기 4d로 4nd 제곱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에 h 곱하기 w2를 계산을 해도 첫 번째, h의 크기가 n by 4d입니다. 그 다음에 그 w2의 크기가 4d by d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운데 중복되는 걸 제거하면은 4nd 제곱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8nd 제곱이 포지션 와이즈드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의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비고 노테이션으로 표기를 해서 개수를 제외하게 되면은 nd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러너블 파라미터는 두 가지입니다. w1과 w2. 그래서 W1의 크기가 엘러먼트의 개수가 D 곱하기 4D이기 때문에 4D 제곱이 나오고 두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 2의 경우에도 똑같이 4D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은 8D 제곱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수행했던 연산은 여기 적혀있는 연산이랑 동일합니다. 렐루랑 바이어스를 제외하고. 네, 그래서 토탈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가 이제 셀프 어텐션의 경우에는 n제곱 d 비고 노테이션을 표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파라미터의 수가 4D 제곱입니다. 그 다음 포지션 와이즈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비고 노테이션으로 표기를 했을 때 ND 제곱,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8D 제곱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파라미터를 구성하는 텀에는 n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퀀스 랭스와 파라미터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머로 실험을 하신 분들이나 버트로 실험을 하신 분들이나 아마 n을 바꾸게 되면은 줄이게 되면 특히나 메모리를 차지하는 양이 줄어드는 거를 여러 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파라미터는 줄지 않는데 n이 없기 때문에 왜 메모리가 줄어드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파라미터일 뿐이고요. 우리가 이거를 메모리에 올려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존재하는 인풋도, 히든도, 아웃풋도 모두 다 메모리에 올라가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데 쓰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에 올라간 사이즈에 n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퀀스 랭스를 줄였을 때 메모리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라미터의 수는 시퀀스 랭스와 무관합니다. 오로지 인풋 임베딩의 차원, 인풋 디멘전만이 파라미터에 관여할 수 있고 이 파라미터의 개수는 굉장히 엄밀한 정의는 아니지만 보통은 파라미터가 많은 모델이라면은 캐퍼시티가 높다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표현력이 좋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풋 랭스를 줄인다고 해서 표현력이 줄거나 파라미터가 줄지는 않습니다. 다만 메모리는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참고하면 좋으실 만한 자료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장표를 만들었습니다. 셀프 어텐션의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에 관한 자료고요.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계산을 해봤을 때도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의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가 비고 노테이션으로 표기했을 때는 n제곱 d 플러스 nd 제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트랜스포머의 논문에는 여기 nd 제곱 부분이 없고 n제곱 d 부분만 있는지 굉장히 많이 조금 혼란스러웠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존재를 해서 이 부분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준 사람이 저랑 똑같은 계산을 했습니다.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을 계산을 하면은 비고 노테이션 상에서는 n제곱 d 플러스 nd 제곱만큼의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가 존재를 한다. 그런데 왜 트랜스포머 논문에는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가 n제곱 d만 표기가 되어 있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다음과 같습니다. 어텐션 페이퍼가 최초로 소개가 됐을 때 QKV를 매트릭스를 계산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히든 스테이트는 RNN으로부터 바로 오기 때문에 QKV가 RNN의 히든 스테이트로부터 바로 오기 때문에 어텐션 레이어의 컴플렉시티만 따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의 n제곱 d가 맞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트랜스포머의
컴플렉스 테이블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논문을 어떻게 읽는지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답변에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목을 읽고 그 다음에 초록을 읽고 그 다음에 그림과 테이블을 살펴본 다음에 그 결과가 흥미로워야만 논문을 제대로 읽어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논문을 읽으실 겁니다. 근데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페이퍼가 지금이야 인용수가 2만이 넘는 굉장히 좋은 페이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도 처음에는 이 논문이 이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어필을 해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Attention is all you need의 아이디어, 메인 아이디어는 사실은 성능보다도 RNN 레이어를 전부 다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다. 근데 RNN이 굉장히 느린데 이거를 어텐션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다가 메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Attention is all you need의 비교 대상은 업텐션과 RNN과 CNN을 비교했을 때 업텐션이 연산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테이블을 셀프 업텐션만 따로 떼서 계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텐션을 사용을 하면은 RNN과 CNN에 비해서 연산적으로 효율성이 있다, 이득이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표에는 셀프 업텐션의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만 계산을 해서 5의 n제곱 d라고 표현을 했고요. 실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의 전체 컴플렉시티는 이 계산이 맞습니다. n제곱 d 플러스 nd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원본 글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표에서는 쿼드라틱 연산과 리니어 연산이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기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함수를 그려보실 수가 있는데 들어가셔서 y는 x라는 함수랑 y는 x 제곱이라는 함수를 그려보신 다음에 x축을 512 정도로 설정하셔서 보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랜스포머에서는 n도 d도 512를 씁니다. 보통은 버트의 감 좀 바뀌기도 하고요. 우리가 손으로 2차 함수랑 1차 함수를 그릴 때도 이 정도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 두 기회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바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아마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은 x축을 512로 잡고 1차 함수랑 2차 함수를 비교해 보면은 1차 함수는 이 정도의 위치를 합니다. 근데 2차 함수는 보이지도 않는 범위로 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510이라는 값을 여기에 넣으면은 그대로 510인데 여기에 넣으면은 25만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약. 그래서 엄청나게 큰 연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2차 함수는 이 평면상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범위까지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만나는 25만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1차 함수는 이 정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512를 기준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큰 연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한번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은 이해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장표랑 링크를 좀 공유를 해드립니다. 직접 한번 들어가셔서 그려보시면은 직관적인 이해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후에 이제 아까 셀프 어텐션에서 우리가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쿼리와 키의 트랜스포즈를 곱하는데 그 과정에서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를 연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쿼리 키 트랜스포즈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루트 디케이로 나눠주게 됩니다. 여기서 루트 디케이는 아까 표현으로 보자면은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키랑 쿼리의 매트릭스의 차원이고요. 이 인풋 디멘전을 h로 나눠준 것을 dk라고 이제 트랜스포머 논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dk라는 표현을 따라갈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쿼리의 키의 트랜스포즈로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쿼리 매트릭스가 n by dk 차원이고요. 키 매트릭스가 dk by n 차원이기 때문에 결과는 n by n 매트릭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위치하는 엘러먼트 하나를 계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로우와 첫 번째 칼럼으로 여기 있는 엘러먼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따로 떼서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1번, 2번, 그 다음 쭉 가서 DK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1번, 2번, DK번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엘러먼트 스칼라 값을 계산하기 위한 연산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쿼리랑 키의 내적입니다. 근데 그 내적은 첫 번째와 첫 번째가 곱해져서 더해지고요.
두 번째와 두 번째가 곱해져서 더해지고 그게 dk 번째와 dk 번째까지 곱해서 더해지는 방식으로 연산이 수행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게 제가 모든 변수가 독립이라는 가정하에 이제 랜덤 베리어블 간의 이제 그 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일반식으로 적어 놓은 건데요. 간단합니다. 이제 평균의 경우에는 expectation 안에서 덧셈이 일어날 경우에 expectation 각각을 계산을 해서 덧셈을 한 거랑 동일합니다. 그 다음 expectation 안에서 곱셈이 일어난 경우에 expectation 각각을 계산을 해서 곱셈을 한 것과 결과가 동일합니다. 베리언스의 경우에도 베리언스 안에서 랜덤 베리어블을 더할 경우에는 베리언스 각각을 구한 다음에 더한 것이랑 결과가 동일합니다. 그 다음 베리언스 안에서 곱할 경우에 연산이 좀 복잡해지는데 이 경우에는 expectation을 제가 0으로 쓸 거기 때문에 두 가지 텀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치고 각각의 베리언스를 곱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거를 먼저 보시고 여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QI랑 KI가 각각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분포를 따르면서 QI와 KI가 독립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랜덤 베리어블 두 개가 곱해지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와 첫 번째가 곱해지는데 그때 평균은 각각의 평균을 곱한 것과 동일합니다. 각각의 평균은 현재 0이기 때문에 곱했을 때의 평균도 0입니다. 그 다음 베리언스도 평균이 0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텀을 제외를 하고 여기만 보면은 각각의 베리언스를 곱한 것과 같기 때문에 여기의 베리언스도 1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된 모든 결과도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평균은 계속해서 0을 더하기 때문에 전체 이 벡터 두 개의 연산으로 구성된 스칼라 값의 평균은 0입니다. 그 다음에 베리언스의 경우에는 각각의 베리언스는 1인데 그 덧셈을 dk번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베리언스는 안에서 더할 경우에 각각을 그냥 더한 것과 동일합니다. 전부 다 독립을 가정했을 때. 그래서 베리언스가 dk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엘러먼트를 두게 되면은 분산이 dk배 증가를 하기 때문에 표준 편차인 루트 dk로 스케일링을 해주는 것이고 어텐션 이즈 올 유니드에도 이 설명이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적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 dk라는 값이 함부로 써도 되는 값이 아니라 딱 여기서 유도된 값인 dk를 써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굉장히 좋은 예시가 디버타라는 논문에서 나오는 슈도 코드에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읽어보겠습니다. 디버타라는 것은 디센덴글트 어텐션이라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컨텍스트와 포지션 간의 어텐션을 수행하는 이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컨텍스트와 컨텍스트 간의 어텐션을 수행한 매트릭스가 이렇게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가 계산이 될 것이고요. 컨텍스트와 포지션 간의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 계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과 컨텍스트 간의 어텐션 매트릭스를 스코어 매트릭스를 계산을 해서 세 가지를 다 더한 다음에 소프트맥스 계산을 해서 어텐션 웨이트를 얻고 어텐션 밸류를 계산합니다. 이때는 서로 독립 가정을 한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 3개를 더한 것을 스케일링 해야 되기 때문에 루트 D가 아니라 루트 3D를 써야 된다. 라는 것을 이 슈도 코드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앞에서 유도한 과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논문을 급하게 읽다 보니까 조금 지나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그래서 컴플렉시티와 파라미터 그리고 스케일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게 있거나 아니면 계산이 틀린 게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엄밀하게 조금 첨언을 해주실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영상의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하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